요즘 세간에 굉장히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의 키나입니다. 근데 이 사진, 소씨, 이거 키나가 출국 전의 사진인데 완전 지금 늦은 소식 아니냐, 뒷북 아니냐? 아닙니다. 왜 아니냐? 자, 이 출국 사진에 많은 비밀들이 담겨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와서 뒤늦게 번지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이 키나가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많은 분들이 키나가 출국하나 보다 해서 끝났지만 우리가 몰랐었던 깜짝 놀랄 비밀들이 이 복장에 담겨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제가 그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복장이냐? 피프티 키나가 복귀하면서 전홍준 대표님이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줬을까요? 해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전폭적인 지원 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드러났어요. 키나가 돌아와서 정산금을 받았지만 그 받은 정산금 펑펑 썼겠습니까? 아니죠. 잘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정산금이 입금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키나가 들고 왔던 이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방의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근데 이 가방 키나가 사비로 돈을 주고 샀을까요? 이제 연습생을 벗어나 이때까지 피프티의 큐피드 노래 저작권료도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최근에 정산받게 됐는데 이 복장 모습들 사비로 들였을 가능성보다 회사에서 지원해줬거나 협찬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가방, 저 복주머니 같은 게 뭐요? 라고 하시겠지만, 자, 보세요. 바로 23FW, 올해 가을 겨울 시즌에 발매한 에트로라는 브랜드의 가방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루이비통, 디올, 샤넬, 에르메스 이런 엄청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300만 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가방을 키나가 이날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들고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홍준 대표님이 지원해주려고 사준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연예인들은 이 공항 패션 왜 하겠습니까? 바로 엄청난 협찬이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홍보하고 있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나온다던가 자신이 홍보하고 있는 모델로서의 의상들을 많이 착용하고 나오는데 키나가 이날 들고 나온 가방을 보면 피프티가 아직 광고를 찍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TV 광고 말고 협찬 제공도 많이 잇따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 가방 금액대가 몇백만 원인 걸 봐선 키나가 구매했다라기보다는 협찬된 게 아니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키나가 내린 이 LA 현지에서 들려온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키나가 LA를 가는 이 비행기행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른 어느 곳도 아니라 대한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와,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라니 얼마입니까?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니라 미국행으로 가는 퍼스트 클래스. 아마 성수기 때는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기업의 자제들이나 기업의 오너들, 재벌 일가들 또는 정말 유명한 해외 셀럽들, 연예인들이 타는 퍼스트 클래스예요. 비즈니스 클래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누워서도 갈 수 있고 정말 굉장히 비싼 금액을 자랑하죠. 자, 그런데 이 퍼스트 클래스 키나가 어떻게 타고 갔을까요? 자비로? 아니면 전홍준 대표님의 지원으로? 아니었습니다. 바로 빌보드에서 직접 키나에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오게끔 비행기 티켓을 보내줬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키나가 지금 피프티가 다시 재구성됐을 때 정말 뉴진스, 블랙핑크와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대박 터진 걸그룹들과 직접 경쟁이 가능하고 그들을 압도할지도 모른다 라는 재평가가 굉장히 터지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와중에도 이 정기워스, 이 정트리오들
제가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도 멤버 아란이 돌아오려고 한다, 또는 이 3트리오 3푼이 멤버들이 새로운 소속사의 새로운 그룹으로 방송활동, 연예계 활동을 복귀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한 지인에 대한 이야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경기버스의 계획은 이러하다라는 일각에서의 의견입니다. 어떻게든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만 살려내면 그들의 인맥으로 소개를 받아 미국 회사와 계약을 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려고 했다. 그리고 안성일 씨가 이번 스웨덴 작곡가를 통해 사들인 큐피드처럼 노래를 사서 편곡하고 프로듀싱하여 아마 활동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트리오 멤버들이 회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알고 계신 것처럼 안성희 씨는 지금 손해배상액과 가처분, 기각에, 가압류에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더불어서 이런 말도 나와요. 기존의 이 3트리오 멤버들 3명은 결국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왜 자유라고 할 수 있느냐? 아시다시피 계약이 해지가 됐고 어트랙트 측에서도 계약 해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양측이 계약 해지 의사가 동일한 만큼 이 전속 계약은 해지가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3트리오 멤버들 아란, 세나, 시오는요, 새로운 소속사를 찾을 수도 있고 방송 활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란, 세나, 시오라는 피프티 멤버들의 예명 그리고 피프티의 그룹명을 사용할 수가 없고 큐피드라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어트랙트의 허락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상표권의 경우도 등록 전이긴 하지만 멤버 키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표준 계약서상 소속사 어트랙트의 사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피프티와 큐피드에 관련된 상표권 주장도 3트리오는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전 멤버였던 이 3명은 자유의 몸인 만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세무 불이행에 관한 책임 여부에 따라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책임이 바로 이 3트리오 멤버에게 다 부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피프티건 어트랙트건 큐피드건 이 3트리오 멤버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 천문학적인 금액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액과 위약벌 위약금을 이들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돌아온다 만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오기재, 안성희 씨가 피프티에 바로 아란 멤버를 넣어준 게 맞지 않냐. 그러니 당연히 이 아란 멤버의 부모님들은 평소에도 오기재, 안성희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일각에서는 결국 주동 멤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주동자로서 굉장히 높게 손꼽히고 있는 이가 아란, 세나, 시오 중에서도 아란이라는 멤버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의견이 이 아란이라는 멤버를 바로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적극 추천해서 아란이라는 멤버가 PPT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뭔가 아무래도 커넥션과 연결고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결국 로펌회사 가서 이 상표권 엄청나게 등록한 이 부모님들이 있지 않냐. 이게 누구겠냐. 여기에도 아란 멤버의 부모님들이 함께 거론되곤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프티 전 멤버였던 삼푼이들, 이들의 부모님들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감추지 말고 사죄와 사과와 함께 모든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밝히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나마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는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와중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키다라는 멤버가 2번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서도 사실 이 안성희 씨와 백이사
버기버스의 템퍼링 사태, 그리고 산푸니 멤버들에게 당했던 그런 참 굴욕적인 역사들이 다 드러났습니다만, 이진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깜짝 놀랄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걸 한번 좀 분석해 놓은 게시물을 보면서 제가 빠르게 한번 훑으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흐름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면 인천공항으로 기자들을 보내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바로 키나가 요번에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과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까지 기사화됐지 않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산푸니 멤버들은 안타까운 상황이며 전홍준 대표님은 키나가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게, 집중될 수 있게 일부러 인천국제공항까지도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키나의 첫 공식 석상은요, 어트랙트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시켰다고 해요. 최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밝아 보이게끔 해라. 뭐 정말 이 밝은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잘못한 거 다 까먹은 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 때문에라도 알려져야 할 중요한 내용이죠. 어트랙트에서 요구한 이미지 부분이다. 그럼에도 밝아 보였지만 많이 위축됐고 긴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대역 배우는 누구인지는 모른다라고 나타나져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새벽에 찍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역이 필요할 때 카메라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많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이 대역 배우, 재현 배우가 누구인지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뭐 재현 배우가 누구인지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재현 배우의 원래 제보자인 어트랙트 내부 제보자라고 알려졌던 그 당사자 정체가 어떻게 알려졌냐, 뭐 이건 사실 디스패치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됐었죠. 결국에는 이 어트랙트 내부자 역시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서 이미 멤버들에게 따로 연락했다고 해요. 어트랙트에서 이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도대체 내부 제보자가 누구냐? 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멤버들과는 또 인터뷰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땄다고 해요. 그러면서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이 당시 때 피프티 멤버들도 그 제보자에 대해 궁금했다고 합니다. 누구냐라고 하자 뭐 말을 하지 않았고, 전홍준 대표님 역시 월말 평가 전부 참석하셨다라고 키나가 말을 하자 이 조상현 PD,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의 총괄 PD죠. 굉장히 뭔가 좀 분개하면서 한 사진을 꺼내며 이 여자 누군지 모르냐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피프티 멤버들은 모른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익명 제보자는 피프티가 데뷔하기 이전에 퇴사를 했고, 피프티가 탁 유명해지니까 전홍준 대표가 한탕 해먹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요. 키나가 복귀하고 식사하다가 키나는 얘기했다고 해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어트랙트 직원이 사진을 몇 장 보여주며 아는 얼굴이 있냐라고 물어보자 키나와 제작진은 보여준 사진과 같은 한 명을 특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물을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서 신원불상으로 고소했다고 해요. 중요한 건 SBS 측에서는요, 보호차 밝힐 수 없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웃긴 건 조상현 PD는 피프티 멤버들에게 직접 사진을 보여줬다고 해요. 결국 취재원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이라는 논리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내부자가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해놓고선 정작 그 사이에 피프티 멤버들을 만나 어트랙트의 공문은 무시한 채 인터뷰를 따면서 그 내부 고발자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뭘 보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의도가 굉장히 의문인 이유가 후속 방송을 한다고 했지만 어트랙트에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 말고 또 한 명의 인터뷰이가 있다고 합니다. 안성희 대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뭐 걸그룹 디자이너로 뽑았다라는 사람. 근데 이 걸그룹 디자이너 일을 시키지 않고 교보그룹의 투자 관련 PPT를 시켜서 불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편집됐고 미방영됐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교보그룹 투자 관련 디자인을 시켰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은 왜 편집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 전 안성희 대표에게 코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질문지를 보내주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코칭, 멤버들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하여 개입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알고 싶다 입장에서는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인정하거나 전홍준 대표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이 인터뷰를 거절한 건 사실이 아니에요. 멤버를 보호하기 목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 입장에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너희한테 반론권 줬는데 너네가 무시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종환 팀장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소통을 했죠. 무려 2차례에 걸쳐서 10시간이나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전종환 컨텐츠 팀장과 한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는요. 이 6시간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 내부자와 인터뷰를 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전홍준 대표가 월말평가 한 번도 참석 안 했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없었고 왜 어트랙트의 진짜 내부자인 팀장에게는 한마디도 안 물어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내부 고발자와의 인터뷰를 한 내용으로 방송을 보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와서 후속 방송을 과연 하게 되겠느냐. 기존에 보여줬던 의견을 뒤집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정정 보도를 하는 게 나은데 후속 보도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정정 보도가 아니라 그동안의 논리, 그동안의 주장을 더 강조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겠다라는 의도가 더 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트랙트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을 때 이 PPT 멤버들을 따로 불러서 인터뷰를 했고 그러한 흐름으로 볼 때 조상한 PD의 후속 방송의 논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기존에 보여줬었던 주장을 한 번 더 추가 보완하여서 또 한 번 삼푼이들 입장에서의 방송을 보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의도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키나의 저작권, 글쎄요.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녹취 자체가 증거고 결국 그렇게 지분이 바뀐 것도 무효화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키나의 저작권 지분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안성희 씨는 어떻게 키나의 대리인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러한 말을 해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저작권협회 회원으로 키나를 등록시켜줄게. 필요 서류가 있는데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이랑 20만원이 필요해. 20만원은 저작권 비용이고 2만원은 협회 등록 비용이야. 그래서 키나는 아빠에게 20만원을 받아 더기버스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등록해줘서 고마워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저작권이나 등록 관련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못 듣고 있었는데 6.5%인지도 몰랐고 0.5%로 변경된 것도 몰랐고 자기 사인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랐고 지금도 자세히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저 등록 비용 사실 먼저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것마저도 키나에게 받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분이 100이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키나는 0.5%가 됐죠. 100이사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것이 결국 키나와 안성희 씨와의 신뢰가 철저하게 깨지게 된 결정적인 내용이죠. 키나가 이러한 내용을 보냈다고 해요. 대표님,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늦은 새벽에 연락드려요. 언론에 나와 있는 저작권 변경 확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대표님께서 언론에 풀어진 저작권 변경 확인서에 있는 변경 전 부분이 저작권협회에서 줬다라는 샘플이고 어트랙트 쪽에서 저작권 변경을 더기버스에서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협회에서 주는
저작권 변경 샘플은 공란으로 비어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원래 큐피드에서 제 지분이 6.5에서 0.5로 변경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제 지분이 0.5인 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저작권협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하이어 노래는 2.5%인데 큐피드가 0.5%인 것도 배분율과 제가 만든 가사와 비교했을 때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전에 참여했었던 노래에 대한 지분율과 차이가 너무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텔미라는 노래도 랩 부분을 제가 쓴 건데 확인해보니 아예 작사 저작권 등록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작권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반박문의 내용을 밝혀두긴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저 서류들은 반려된 문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떻죠? 서류상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걸 키나가 다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안성일 씨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했던 겁니다. 뭐 자세한 건 볼 거 없어요. 왜 지분율이 줄었냐? 기여도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이어라는 노래는 12.5% 지분율 안에서 기여도에 따라 나뉘었고 큐피드 같은 경우는 원래 랩 파트가 없었던 상태에서 양수도가 된 거라 키나 너의 지분율이 없었다.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아티스트가 제작에 참여했고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나누게 된 거라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성희 씨가 되도 않은 핑계를 보낸 겁니다. 이러니 키나가 신뢰가 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멤버들의 부모들이 안성희 대표에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학력 경력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안성희 씨가 학교 다니다가 편입했는데 기록이 누락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프티 멤버들의 3명, 이 3트리오 역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헛소리들을 안성희 씨가 많이 늘어놓은 거죠. 지분율이 이렇게 다르다. 이제 이해는 되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결국 이 변호사 비용 역시 각 가정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으로 각출했다고 해요. 본안소송과는 별개로 그냥 가처분 소송만 이렇게 각출해서 진행했는데 문제는 본안소송은요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이 비용을 내가며 부모들이 본안소송을 해나갈 수 있겠냐? 어렵단 얘기예요. 가처분도 기각됐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안성희 대표와 변호사 간의 친분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녹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변호사의 이름과 형님이라고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럼 안성희 씨하고 변호사 간의 사적 친분이 이게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이건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선 피프티 2기 자 투자 대상 어트랙트의 새 걸그룹에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PPT 2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PPT 2기는요 또 다른 투자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뭐 하여간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심지어 지금 18일 날 바로 PPT 데뷔 1주년이라고 합니다. 키나에게는 정말 의미 깊은 날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많은 의견 너무나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키나에 대해서 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참 황당한 이야기를 쏟아낸 이 기사 원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소씨가 오히려 그걸 상세하게 읽는 게 뭐 지능적 안티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팩트를 설명드리려면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언론사가 얼마나 악성 기사를 썼는지를 말하고 있는 한 네티즌의 글입니다. 게시물이에요. 어트랙트 연습시 대여 비용도 어려웠나 흔들리는 회사 재정, 정산 문제, 돈 없는 중소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실이다 라면서 이렇게 어트랙트를 비방하기도 했었습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내용을 살짝 기사에 실어놓고 그 다음에 요번에 키나에 대해서도 무슨 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자,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늘어놨는데, 그래서 이 해당 언론사에 대한 피프티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대중분들의 분노가 사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꽤 높아요. 저 언론사, 우리는 보이콧한다. 우리는 저 언론사 안 본다. 원래 초반부터 저런 포지션을 취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 언론사마저도 덕이버스와 연루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이런 기사가 좀 저는 팩트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다고 해요. 3전기버스, 3전기버스, 3푼이들이죠. 이들의 부모들이 이 글을 읽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언제까지 안성일 씨 뒤에서 숨어 애들을 망칠 거냐?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루게 되면 아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어트랙트로 돌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피프티 멤버로 활동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더 이상 아이들이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부모님들은 많이 비겁했다. 이제는 부모님들이 결심을 할 시간이다. 부모님들이 안성일 일당과 워너뮤직, 교보문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 또 변호사들에게 어떤 약점이 잡힌 건지, 또 어떤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무엇이 됐건 모두 다 이제는 밝혀야만 하는 시점이다. 아무리 저것들의 협박과 약점이 두렵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인생과 바꿀 정도는 아닐 거다. 속 시원하게 다 말하고 비판받을 건 받고 풀어야 할 건 풀어가야 한다. 진솔하게 고백한다면 대중들이 방패가 되어줄 거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지만 멤버들의 부모님의 생각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왜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팔짱만 낀 채 있진 않았을 거다. 아직도 그 사기꾼 일당을 믿고 있는 거냐?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 대중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면 모두 털어놓으시길 바란다. 누구에게 약점이 잡혔다. 아니면 우리들이 이렇게 공모했다.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모두를 용서받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아이들, 자녀들의 삶이 더 이상 망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그들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니까요. 더 이상 대중들의 적으로 남지 마세요. 본안소송이든 어떠한 짓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전 대표님을 찾아가서 용서받고 화해하세요. 애들이 평생 빚을 갚으면서 살도록 하실 겁니까? 그것만이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대중들이 왜 전홍준 대표와 티나의 방패를 자처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속마음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좀 용서를 빌고 이제라도 지금 전홍준 대표님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저 템퍼링 사태의 주범들의 정체와 사건과 전말의 모든 민낯을 드러내야 전홍준 대표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와중에 이 삼푼이 멤버들의 지인이다라고 자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자처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지금 이 삼트리오 멤버들이 복귀를 하는 게 아니냐, 소속사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해외 활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보니까 지인으로 지금 보이는 댓글 내용입니다. 활동을 못한다. 손해배상과 위약발이 걸려있는데 누구와 거래를 하냐? 그랬더니 해외 활동은 가능하지 않아? 그랬더니 최선은 다 인정하고 모든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그럼에도 민심을 잃은 건 찾을 수 없겠지만 인간의 도리를 한다면 잊혀질 권리는 찾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런 건 지금 상황에서 생각도 안 해. 일단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어트랙트에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은 족족 가압류가 들어올 텐데 활동할 수 있겠어? 자, 보세요. 175.195라는 IP의 댓글만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소속사를 따로 만들고 자체 활동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이 정기버스와 이 더기버스 3트리오 멤버들 지금 그 사람들을 모두 다 같이 가서 빌어도 될까 말까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좀 어려워 보인다. 기본적으로 사과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3분위 멤버들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어요. 정시스터즈 3트리오 활동한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계약 해지로 활동 제약을 풀린 건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계라는 것이 인맥발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만 하더라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특정 회사와 척을 진다면 일감을 수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상대 회사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고 협력사들 역시 마찬가지며 잘못 개입됐다가 불이익을 볼까봐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전 소속사와 척진 연예인을 데려오려면 새 소속사 대표가 이전 소속사 대표와 만나서 그 사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멤버들을 데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거. 결국 남는 건 가족회사건 1인 기획사건 자신들이 회사를 차려서 활동을 하면 가능하긴 하다. 문제는 그 기반이 없다. 첫 번째는 자금력이 없다. 어트랙트도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앨범을 하나 만들어서 활동하는 데에는 좋게 수십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 곡도 사야 하고 편곡도 맡겨야 하고 안무도 짜야 한다. 실물 앨범도 만들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어야 하는데 이 금액을 다 감당할 만큼의 자금력 가능하냐? 두 번째는 노래다. 자금력은 투자받는다고 치지만 행사를 뛴다라고 치지만 노래가 있냐라는 거죠. 행사를 가도 2곡 이상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근데 지금 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노래도 구매를 하고 또 그 노래에 맞춘 안무도 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빠른 컴백을 해야 한다. 지금 잊혀지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3명이서 그룹을 결성하든 솔로를 하든 빠르게 데뷔를 해야 하는데 노래가 없다면 신곡을 만들어 준비하고 활동하는 데까지 최소 3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 3개월 안에 컴백, 데뷔를 했다라고 치자. 근데 지금 재데뷔하면 어떻게 활동할 거냐? 1년 가까이 수익도 없을 거다.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응원하겠냐? 자, 더불어서 그럼 미국과 다른 해외 활동은 가능하지 않겠냐? 자, 앞에 나열된 3가지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해외 활동까지 하겠냐라는 겁니다. 국내 활동조차 못하고 있는 이 와중에 어떻게 해외 활동을 해 나갈 수 있겠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해외 활동은 더 많은 돈이 들고요. 더 많은 인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말도 있어요. 차라리 활동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정말 소속사에서 우리를 잘 만들어줬구나 라고 뉘우치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트리오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호소한 글도 눈에 띕니다. 입장이 3분위 쪽으로 가 있는데 지인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3분위가 의리다. 무조건 어트랙트건 경찰이건 협조해서 합의 봐도 될까 말까다. 위약벌이 합의를 통하여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오기재, 안성희는 꼭 고소해야 한다. 그리고 연예인을 하지 않고 은퇴를 하는 게 맞아 보인다.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연예계에 머물고 있으면 상처밖에 없을 수 없다. 진짜 이러다가 누구 하나 큰일 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땐 어떻습니까? 3트리오 멤버들 돌아와서 해외 활동 또는 국내 컴백 활동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의견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